일본, 해가 뜨는 나라로 알려진 이곳은 오랫동안 시대를 앞선 발명, 독특한 문화, 그리고 기묘한 삶의 방식으로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일본에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대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에서는 나이가 많은 남성 관광객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체험을 제공합니다. 실제 여성처럼 생긴 사랑 로봇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이들은 로봇과 사랑을 나누고 욕망을 충족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본은 이런 기이한 형태의 사랑을 통해 과연 무엇을 이루려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경험한 관광객들의 현재는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을 둘러보는 여정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0번 수도가 없는 나라 일본.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을 처음 방문할 때 같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일본에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일본의 수도는 천황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천황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수도는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8세기에는 나라가 수도였고 그 이후에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문화 중심지였던 교토가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쿄는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과 정부가 도쿄로 이전하면서 도쿄는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쿄를 수도로 명시한 공식적인 법적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전 세계에서 수도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매우 드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는 실질적인 수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과 대기업 본사, 그리고 천황의 거처마저도 도쿄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쿄는 약 3,7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발전된 도시 중 하나로 글로벌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놀라우셨나요? 여러분은 일본의 법적으로 정해진 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찌되었든 도쿄는 일본의 심장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도쿄의 발전과 특별한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9번 성인 영화에 대한 막대한 지출. 일본처럼 겸손하고 세련된 전통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국가가 전 세계 성인 영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어쩐지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 산업을 단순히 합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동차 산업 다음으로 큰 규모의 경제적 동력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15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매년 약 2만 편의 공식 성인 영화가 제작됩니다. 여기에 온라인과 불법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만 5천 편에 달합니다. 즉, 하루 평균 약 100편의 성인 영화가 일본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셈이죠.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산업의 성장은 단순한 수치뿐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 면에서도 엄청납니다. 일본 성인 영상은 할리우드 영화보다 제작비는 훨씬 낮지만 판매가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DVD 한 장당 가격은 약 3,000엔에서 4,000엔, 한화로 환산하면 50만 원에서 70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본의 성인 영화는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5에서 6배 더 많은 작품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리얼리티입니다. 이 영상 속 행위 장면은 모두 실제로 촬영됩니다. 이로 인해 출연 배우들은 외모뿐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철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촬영 전에는 반드시 정밀한 건강검진을 거쳐야 합니다.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산업이 성공한 이유는 리얼리티와 전문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본 사회가 이 민감한 분야를 경제의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 산업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성장세를 자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8번 야쿠자. 일본의 합법적인 마피아. 조직범죄라고 하면 대부분 폭력과 위험이 가득한 어두운 세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일본의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인 야쿠자는 놀랍게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일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또 가능할까요? 야쿠자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지 그들의 악명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의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이 있고 명확한 조직 구조와 활동 구역도 있으며
심지어 경찰에 정식 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범죄의 조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야쿠자에게도 나름의 윤리 강령이 존재합니다. 일반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그런 행동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찰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야쿠자가 보호하는 상권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야쿠자는 사회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존재할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야쿠자의 수장들이 종종 약속을 지키고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영웅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구역을 조용히 지키는 보호자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쿠자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존재로 인식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17번 기묘한 축제 가나마라 마츠리.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에서 매년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가나마라 마츠리는 그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축제로 일명 강철 망치의 축제로도 불립니다. 얼핏 보기엔 단순히 특이한 축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 행사에는 생식력, 부부 화합, 삶의 행운을 기원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신사에서는 나무나 돌로 만든 대형 다산 상징물이 전시되며 이는 의식의 중심이 됩니다. 이 조형물은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거리 행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은 웃고 떠들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 흥겨운 노래와 춤,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한 활기찬 분위기가 축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또한 8번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 상징적인 모양의 사탕까지 판매되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생식력을 기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 건강과 성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LGBTQ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 개방성과 포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 주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까지 일본 문화의 독특함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런 축제가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일본이기에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축제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6번 게이샤는 콜걸이 아니다. 게이샤는 단순한 접객 여성이 아니라 고급 예술과 철학, 세련미를 상징하는 전통 예술인입니다. 몸이 아닌 예술을 판다는 말이 바로 게이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물론 이들은 손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유쾌한 대화나 가벼운 유혹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무기는 예술성과 매너이지 성적인 서비스는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는 외국인뿐 아니라 과거 일본 사회에서도 존재했습니다. 1872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성인산업 해방이라는 논란 많은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부 관료들은 게이샤를 성산업 종사자와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게이샤는 몸이 아닌 고도의 예술을 수행하는 전통 예인으로 다시 인정받게 되었고 오늘날 그 품격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혹시 비싼 돈만 지불하면 누구나 게이샤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이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장벽입니다. 정확한 요금은 비공개지만 소문에 따르면 2시간의 접대 비용은 약 800달러에 달하며 이마저도 방 대여료와 음식값은 별도입니다.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이유는 문화적 요소입니다. 손님은 아무나 찻집에 들어가 게이샤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찻집을 잘 아는 사람의 소개와 보증을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뢰를 담보함과 동시에 전통의식에 대한 존중과 품격을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게이샤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단순히 돈이 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이샤가 상징하는 정제된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의식과 예술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15번 벌거벗은 초밥은 일본 문화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체머리가 일본의 전통 문화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캐나다,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지만 일본에서는 전통으로 여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이든 일본인들 중에는 여체몰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인의 일상 문화와는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여체몰이의 인기는 대부분 해외 식당이나 기업이 의도적으로 식사의 예술 혹은 일본식 문화 체험이라 홍보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결국 이들의 목적은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이 행위를 전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일본의 독특한 문화처럼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이 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게 했습니다. 일본의 음식 문화는 무엇보다 섬세함, 청결함, 그리고 음식 자체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부인의 시선에는 예술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벌거벗은 사람의 몸 위에 초밥을 올리는 행위는 위생과 예절을 중시하는 일본 전통 식문화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 여체몰이라는 개념을 듣고 혼란스럽거나 불편함을 느끼며 일본의 문화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4번. 사랑, 로봇, 서비스 산업. 언젠가 인간이 사람 대신 기계를 연인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일본에서는 이 상상이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사랑 로봇 서비스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외롭거나 새로운 경험을 찾는 중장년 남성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하며 실제 인간처럼 부드러운 실리콘 피부와 완벽한 외모, AI 기반의 대화 기능을 갖춘 로봇이 제공됩니다. 업체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도 마다하지 않으며 제품의 현대적이고 안전한 특성을 강조하면서 위로를 찾는 남성들에게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용 가격은 대략 10,000엔에서 20,000엔 사이, 즉 베트남 돈으로는 약 170만 동에서 350만 동 정도이며 여기에 반값이나 추가 서비스 비용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며 일종의 고급 옵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발전 뒤에는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 로봇의 등장은 전통적인 민감 산업, 특히 성인 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객 일부가 생명이 없는 기계로 이동하면서 기존 산업은 점차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는 차가운 선택일 뿐일까요? 만약 당신이 일본에 간다면 이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13번. 일본의 불륜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모든 일본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결혼 생활의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답답하고 감정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는 이혼보다는 계속 함께 사는 길을 택합니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이 크게 작용합니다. 일본 여성들 중 상당수는 전업주부이며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반면 일본 남성들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문제를 걱정합니다. 일본의 법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양육권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아버지가 양육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남성들은 결혼 생활이 불행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불륜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많은 나라들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족이나 사회적 이유로 맺어지는 중매 결혼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사랑보다는 의무로 시작되기에 감정적인 공허함을 외부에서 채우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본의 유명한 콘돔 제조업체인 사가미 러버 인더스트리가 2019년에 1만 4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15.5%, 남성의 20.5%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2번. 스모 선수와 결혼하는 것은 큰 영예입니다. 스모 선수라고 하면 대부분 커다란 몸집에 간단한 허리천을 두르고 있는 남성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 거대한 체형은 많은 여성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모 선수들은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들처럼 탄탄한 식스팩이나 매혹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뚝뚝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지하철 열차처럼 진지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일본 여성들에게 스모 선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배우
모델, 텔레비전 스타 등 미모의 여성들이 체중이 100kg이 넘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좋은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경력을 뒷받침하는 조력자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스모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스모가 국가의 상징이자 신도의식과 깊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스모 경기가 열리는 링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스모 선수들은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며 인생 전체를 세우모에 바치겠다는 절대적인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신들의 제자처럼 여겨지며 국민들의 거의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일본인들은 스모 선수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강인한 체력을 길러나가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에서는 스모가 야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스포츠입니다. 나이, 성별, 사회적 배경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스모를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매년 스모 대회는 약 6천만 명의 관중을 모읍니다. 이들은 경기장을 직접 찾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경기를 시청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경기에 나서는 것을 보기 위해 43,000엔컨, 즉 약 800만 동을 기꺼이 지불하기도 하며 장시간 동안 경기를 따라가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모 선수들은 매우 높은 수입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연봉은 다른 스포츠계의 부유한 유명 인사들에 필적할 만큼 많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광고주들의 후원을 받으며 스모 협회로부터도 넉넉한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선수의 계급이 높을수록 수입도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보너스 소득도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할 때마다 기본 월급보다 몇 배 많은 상금을 받으며 이 상금은 선수의 연차와 경기 성과에 따라 증가합니다. 또한 스모 관련 광고 출연으로도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스모 선수들은 1년에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의 유명한 스모 선수 아사쇼류는 연간 13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11번 은둔형 외톨이 70만 명 이상. 은둔형 외톨이는 자발적으로 사회와의 모든 연결을 끊고 작은 방 안에 틀어박혀 수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히키코모리라 부르며 수십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주로 30 전후의 젊은 성인이거나 심지어 중장년층까지 포함되며 대개 무직 상태입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거의 완전히 끊고 가족, 특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히키코모리는 자신의 방 안에서만 생활하며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생필품은 부모가 방 문 앞까지 가져다주며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태를 수십 년 동안 지속하기도 하며 결국 그 작은 방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50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잠재적 노동 인구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히키코모리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일본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부양하며 이 사실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기 위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습니다. 반면 히키코모리 벤넨 이 중장년에 접어들고 부모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방치되거나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는 히키코모리가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왔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심리 전문가들이 연계되어 상담, 심리치료 혹은 재택근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며 히키코모리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립에 익숙해진 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10번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대여 서비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대여하는 이 서비스는 단순한 오락 목적을 넘어서 점점 더 바쁘고 고립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연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외모, 스타일, 소통 방식 등 자신의 취향에 맞춰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으며 2-3시간의 데이트 비용은 서비스 업체나 고객의 특별 요청에 따라 5,000엔에서 10,000엔 사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서비스가 흔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용될지는 양측의 합의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함께 저녁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더 친밀한 관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계약서에도 엄격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의 확산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현대 일본 사회에서 인간관계와 소통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고립된 생활 방식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시간이나 기회조차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친밀감과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해결책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9번, 여성 전용 나이트클럽. 화려한 남성 전용 나이트클럽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는 여성들이 여왕처럼 대접받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곳은 남성 호스트 클럽이라 불리며 성공한 여성 사업가부터 단순히 즐거움을 찾는 여성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젊고 매력적인 남성들에게 극진한 서비스를 받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호스트들은 단순히 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대화와 농담, 노래까지 곁들이며 고객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따릅니다. 클럽에서의 하룻밤은 대략 1만 엔에서 5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7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들 수 있으며 유명 호스트를 초대하거나 고급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고객 만족을 위해 철저히 훈련된 호스트들의 전문성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누구나 쉽게 이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이러한 클럽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상당수가 야쿠자라 불리는 일본 조직폭력배의 관리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밤문화를 잘 모르는 관광객이라면 자칫 불쾌한 상황에 휘말리거나 불필요한 분쟁에 엮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여 여왕처럼 대접받는 경험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특별한 경험은 과연 감수해야 할 위험을 감내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이런 세계가 궁금하다면 현지 가이드나 거주민에게 꼭 조언을 구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8번.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자부심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범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일본에서 안전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삶의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일본 남부 가고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의 범죄율이 워낙 낮다 보니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잠기지 않은 자동차 안에 맥주 한 박스를 넣은 채로 슈퍼마켓 주차장에 방치해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차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이 지나서야 중년 남성 한 명이 이 유혹에 넘어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일본인들은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서로 위협감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걸음을 늦추거나 앞질러 가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 사회의 세심함과 품격 있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안전은 단지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엄격한 법제도와 높은 사회적 교육 역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일본은 자국민은 물론 해외 방문객들에게도 이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7번. 일본에서는 구걸이 없다. 일본에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인의 자존심과 독특한 문화가 깊이 반영된 결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의 특성이 큰 이유입니다. 일본인에게 구걸은 곧 존엄성과 명예를 잃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동정을 받기보다는 조용히 캔을 수거하거나 골판지를 깔고 잠을 자거나 편의점이나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찾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 사회에서는 스스로 일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면과 책임감은 일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구걸하는 것은 부끄럽고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여겨지며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가능한 한 어떤 일이든 찾아 자립하려는 태도가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무사도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기가에는 잃지 않는다는 철학은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무사도는 단지 사무라이의 도덕 규범에 그치지 않고 현대 일본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6번.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처음 도착하면 현지인들은 익숙하지만 외국인에게는 두려울 수 있는 자연현상, 지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지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로 매년 수백 건의 작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동이 미세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거나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낙하물에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실내에서 안전한 공간에 머물며 덮을 수 있는 이불이나 담요가 있다면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진동이 멈춘 후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진 발생 시에는 문을 열어두고 가스를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지진이 재난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진동 그 자체로 인한 사망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지진 이후 발생하는 화재, 건물 붕괴, 연기 흡입 등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준비와 침착한 대처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세계에서 가장 긴 평균 수명. 현재 일본의 평균 수명은 약 85.03세로 홍콩의 85.29세에 근소하게 못 미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는 100세를 넘긴 인구가 3만 명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 놀라운 성과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지난 60여 년간 일본이 이룩한 의료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로 인해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과 클리닉은 첨단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 위험한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매일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정부 역시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금 보조, 무료 혹은 저비용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노년층이 보다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는 첨단 노인의료 연구소도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노화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일본 사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인들은 성실한 근무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명상, 다도, 전통 축제와 같은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가족 간의 유대감 역시 일본인들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일본은 매우 엄격한 분리수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청소부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항상 인상적일 만큼 깨끗하다는 점에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비결은 수십 년간 이어져 좋은 철저한 지역사회 의식과 엄격한 분리수거 제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환경의식과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쓰레기의 종류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심시간이나 수업 활동 중 직접 분리수거를 실천합니다. 우유팩을 헹구어 재활용하거나 신문지를 접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고 꾸준히 이루어지며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본의 분리수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쓰레기는 5가지 주요 분류로 나뉘며 이는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종이, 천 등, 불연성 쓰레기, 금속, 유리, 도자기 등, 재활용 쓰레기 캔, 페트병, 신문지 등, 대형 쓰레기 가구, 대형 가전제품 등
유해 쓰레기, 배터리, 화학물질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역마다 수거 일정이 다르며 주민들은 반드시 정해진 분류에 따라 정해진 요일과 장소에 맞춰 배출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재활용률이 80%를 넘기도 하며 이는 세계 평균 약 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분리수거는 단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실질적인 이점도 제공합니다. 재활용된 자재는 제조업에 다시 활용되어 매립 쓰레기의 양을 크게 줄이며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일본 국민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의식을 지닌다면 우리의 생활 환경도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3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는 일본에 있습니다. 무려 1400년이 넘도록 존속하면서도 그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인 공고구미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서기 578년에 설립되어 단순한 기업을 넘어 장수와 전통 보존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고구미는 불교 사찰과 신사를 짓는 데 특화된 회사로 일본의 깊은 정신적 문화적 의미를 담은 건축물들을 지어왔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건너온 목수 가문이 오사카의 시텐노지라는 일본 최초의 사찰 건축을 위해 초청받으며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일본 전역의 사찰과 신사 건축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 깃든 정교한 건축 기술로도 잘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인의 예술성과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한 기업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공고구미는 뛰어난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낸 것이 핵심입니다. 비록 이 회사는 2006년에 대기업과 합병되었지만 일본 곳곳의 사찰과 신사에 남겨진 공고구미의 작품들을 통해 그 유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상징적인 사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작은 교토로 불리는 가나자와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는 전통 사찰과 정원으로 유명하며 특히 젠로쿠에는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히며 자연과 정신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일본 문화의 평온함과 조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가나자와는 역사적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어떻게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고구미에서부터 가나자와의 사찰과 정원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여전히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나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멜론 한 통이 200달러가 넘을 수 있는 이유. 이 멜론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입니다. 일본에서는 봉건 시대부터 고급 과일인 귤이나 멜론이 선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시 사무라이들은 장군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멜론이나 귤을 바쳤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급 과일은 격식 있는 선물로 여겨지며 감사 인사나 축하, 중요한 행사에 사용됩니다. 과연 멜론 하나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멜론을 선물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를 위해 정성을 들이고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반적인 대량 생산 과일과는 달리 일본 멜론은 특히 유바리 킹 품종의 경우 극도의 정성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됩니다. 일본 농부들은 한 통 한 통의 멜론이 모양과 맛에서 모두 완벽에 가깝도록 세심하게 가꿉니다.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유바리 킹 멜론은 한 통에 200달러 이상을 호가하기도 하며 경매에서는 고급 유바리 멜론 두 통이 수천만 원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그 가치와 희소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음에 일본 멜론을 맛볼 기회가 있다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일본 문화와 장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예술품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일본 국토의 8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로 인해 일본은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질학적 신비를 간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에는 활동 중인 화산만 해도 100개가 넘는데 이는 전 세계 활화산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브레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 지각판이 충돌하며 수많은 화산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화산들은 단지 위험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일본인의 문화와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로 여겨지는 후지산, 그리고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사쿠라지마는 수많은 관광객과 연구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대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장엄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화산을 탐험하고 산리쿠 복구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 보호구역을 방문하거나 지역 특산 요리를 맛보는 것은 자연과 인간,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일본을 탐험해 보세요. 화산의 장엄하고도 위험한 아름다움부터 해안가, 어촌마을의 평화로운 매력까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세계의 놀라운 숨은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